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표 유형 문제풀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유형 11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 치환형인데요. 방정식 예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분위기 딱 보니까 2의 x승을 t로 치환하면 치환과 동시에 무조건 범위입니다. 요 놈은 t가 되는 거고요. 얘는 2의 5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이니까 t분의 2의 5승이 32인 거 알고 있죠? 요렇게 됩니다. 양변에 t를 곱해주면 t제곱 빼기 33t 플러스 32가 이꼴 0이 되는 거고요. 결국 인수분해해주면 t는 1 또는 t는 32를 얻을 수가 있네요. 그렇지. 그러면 t가 2의 x승이니까 2의 x승이 2의 빵승이 되거나 혹은 2의 x승이 2의 5승이 되면 되기 때문에 x는 0이거나 또는 x는 5가 됩니다. 맞죠? 예. 따라서 모든 근의 합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5가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되죠? 그런데 요걸 조금 문제를 풀어본 학생들은 이 단계까지 안 옵니다. 그럼 어디에서 보느냐? t가 2의 x승이니까 결국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2에 만약에 요 두 모든 실근의 합인데 이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해보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 x값도 최대 2개까지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x의 값이 알파와 베타가 되는 거면 바로 t의 값은 2의 알파승과 2의 베타승이 되는 건데 우리의 목적은 모든 실근의 합 그랬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고 싶으면 얘네 둘을 곱해버리면 됩니다. 즉, 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구하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두 근의 곱이 얼마냐 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부터 32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승이라는 놈이 2의 5승과 똑같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5구나. 이런 식으로도 두 군의 합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도 기억하고 계시면 언젠가 살아가면서 한 번은 도움을 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이런 문제들 다 똑같아요. 요놈 이런 문제들 다 똑같으니까 68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얘도 다 똑같네요. 요거 한번 풀어볼까? 요놈은 2의 x승을 t로 치환하면 동시에 범위를 구해주셔야 되고요. 6-t 그 다음에 equal t분의 8입니다. 이제 안 따라오셔도 되겠죠? 그러면 안 따라오시면 안 되죠. 따라오시면 되겠죠? 굳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안 보여줘도 되겠죠? 그 얘기였습니다. 그걸 합치면 안 따라와도 되겠죠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t를 곱해주시면 결국은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 이꼴 0으로 정리가 되고요. 모든 실근의 합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는 두 근의 곱을 구해주시면 되고요. 결국 2의 알파승, 2의 베타승을 곱하게 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부터 8, 즉 2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의 3승,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3, 이렇게 쉽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됐지? 응? 이런 것도 이거 선생님 뭐 그냥 구해서 하나 이거나 그게 그건 것 같은데요 싶지만 이 과정을요 머릿속에서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그냥 여기서 일로 넘어옵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 70번 같이 볼까요? 이놈은 그냥 간단합니다. 70번이나 이 71번이 똑같은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우린 70번만 같이 풀어볼게요. 여기서는 또 뭐야? 3의 x승을 t로 치환합니다. 치환과 동시에 범위 구해주시고요. 그럼 t제곱 빼기 요거 뭐 된다고요? 9t 됩니다. 9t 플러스 8 이꼴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요 놈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3의 알파승 플러스 3의 베타승이야. 즉,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결국 3의 알파승과 3의 베타승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x가 알파일 때는 t는 3의 알파승이 되는 거고 x가 베타일 때는 t는 3의 베타승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그냥 9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3의 알파승 곱하기 3의 베타승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 8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당연히 3의 알파승 플러스 3의 베타승 전체의 제곱에서 2배의 3의 알파승, 3의 베타승을 빼주면 됩니다. 그죠? 그럼 81 빼기 2 곱하기 8 이거니까 81에서 16을 빼주면 되고요. 네, 결과는 6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됐지? 예, 얼마든지 우리가 쉽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하고 계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71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2의 알파승 곱하기 2의 베타승 구하는 건데, 여기서요, 4의 x승을 t로 치환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일단 4의 x승에 대해서 구하신 다음에 누굴 구해? 4의 알파 플러스 베타승을 구하세요. 그 다음 이거 전체를 2분의 1승 해주시면 됩니다. 그치? 이거 그냥 가볼까요? 그래 봤자 요놈은 100에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승 되는 거죠. 한 방에 가는 거네. 그지? 답은 10입니다.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 분들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머릿속에서 하면 여기서 일로 한 방에 온다고 그랬지? 근데 지금은 t로만 치환하고 t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지도 않았죠? 그 상태에서 한 방에 그냥 일로 오는 거야. 요 정도 경지까지 올라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x에 관한 방정식 얘의 해가 7분의 1이 되어야 된대요. 그 얘기는 x가 7분의 1일 때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인데 요 놈을 다시 봤더니 a의 2x승 빼기 a의 x승 빼기 2 이꼴 0입니다. 물론 치환을 해서 풀어야 되겠지만 치환하지 않고도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a의 x승 플러스 1 이꼴 0 여기까지는 오겠지. 설마 그죠? 왜 이렇게 돼요? 라고 질문하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a의 x승이라는 놈은 항상 0보다 큰 놈이기 때문에 a의 x승이 마이너스 1 되는 경우는 안 봐도 되고요. a의 x승이 2 되는 경우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x값이 7분의 1이라는 거잖아. 결국 a의 7분의 1승이 이꼴 2란 얘기니까 a라는 놈은 양변을 7제곱해서 2의 7승 얼마? 128 이렇게 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흥미진진합니다. 그 다음 요 놈은 그냥 2의 x승을 라지 x로 2의 y승을 라지 y로 치환하셔서 푸시면 돼요. 그지? 그럼 바꿔볼까? 얘는 3 라지 x 빼기 2 라지 y. 잠깐만요. y승은 또 2가 아니라 3이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꼴 6 해주시면 되고, 자, 이놈은 다시 쓰면 4분의 1 x가 되는 거고, 빼기 3분의 1 라지 y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양변에 12를 곱해주면요. 그냥 3x 빼기 4y는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니까 중간 거 없애고 우리는 요놈과 요놈 두 개로 이루어진 2원 1차 연립방정식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거 두 개 뺍니다. 그러면 이 라지 y는 18이 되는 거고 라지 y는 9가 되는 겁니다. 그럼 라지 y가 9라면 요놈이 18 돼서 넘어가면 24 되는 거니까 x는 8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런데 라지 y는 3의 y승이고요. 라지 x는 2의 x승이니까 결국 x는 3이고 y는 2라는 이러한 해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곱 플러스 제곱은 9 플러스 4 해서 정답은 13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 지수함수 fx는 a의 x승으로 주어졌을 때 f의 2값 구하라 그랬네요. 그럼 그냥 갖다 넣는 겁니다. a의 x 플러스 3승 빼기 3 곱하기 a의 x 플러스 1승 2 곱하기 a의 x 플러스 2승이 되는데 a의 x승이 0보다 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A의 X승으로 양변을 나눠버리면 A의 3승 빼기 A의 1승은 2 곱하기 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A로 묶어버려서 정리하면 A제곱 빼기 2A 빼기 3 이꼴 0이 됩니다. 맞죠? 네. 그러면 얘는 A와 A 빼기 3, A 플러스 1 이꼴 0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놈 예선 탈락, 요놈도 예선 탈락, 결국 A는 3 이렇게 되네요. 결국 fx는 3의 x승이니까 f의 2라는 놈은 3의 제곱해서 얼마? 9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어느 금융상품에 초기자산 W0를 투자하고 T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기대자산 W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고 한다. W는 2분의 W0, 10의 AT승에 1 플러스 10의 AT승으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어렵다. 그런데 이 금융자산의 초기자산, 이건 뭐예요? 스몰 W0를 투자하고 15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기대자산은 초기자산의 3배이다. 그래서 이 금융상품의 초기자산 W0를 투자하고 30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기대자산이 초기자산의 K배일 때 실수 K값을 구하여라 라는 겁니다. 즉, 이 15년 후에 이 W가 3배의 W0가 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2분의 W0 10의 15A승이 됩니다. 왜냐하면 T가 지금 T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다음 1 플러스 10의 15A승이 바로 3배의 W0가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 초기에 투자한 놈이 그 0은 아니야.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그냥 나눠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10의 15A승을 T로 치환하면 당연히 T는 0보다 크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요놈 전개해 주시면 T제곱 플러스 T, 자 2가 곱해지면서 6이 되지만 넘어오면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놈은 T 플러스 3에 T 마이너스 2 이꼴 0이 되는데 T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 T는 2가 답이 되는 거고요. T가 지금 10의 이거니까 10의 15A승이 이꼴 2다.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30년 뒤에는 몇 배가 되겠느냐라는 건데 요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30년 뒤에도 얼마인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왜? 2분의 W0에 10의 30A가 되는 거고요. 1 플러스 10의 30A 요 값이 W0의 몇 배인지를 알아내는 건데 이 15A가 2니까 당연히 30의 A는 2의 제곱 4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W0에 4 곱하기 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2가 되는 거니까 10배 W0가 되는 거고 결국 초기 자산의 10배니까 K는 이꼴 10이다.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진짜 별거 없죠? 예. 그냥 정신만 바짝 차리면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 얘의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보면 5의 X승을 T로 치환한 거겠죠? 그럼 T는 0보다 큽니다. 그러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K는 이꼴 0이 되는데 얘가 양의 실근,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 하면 5의 X승에서 볼까요? 그래프 그려보시면 돼요. 요 놈이 Y는 이꼴 5의 X승인데 이때 X가 서로 다른 두 양의 값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X가 양의 값을 갖는다라는 건 예를 들어 요 알파와 베타가 0보다 큰 쪽에 생긴다는 얘기고요. 그때 5의 X승은 당연히 이 점이 몇 콤마 몇이야. 이 점이 늘 강조하지만 0,1이죠? 그러면 알파에 해당하는 5의 알파승도 1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고요. 베타에 해당하는 5의 베타승도 1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됩니다. 즉, 얘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1보다 큰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봐야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감 잡았죠? 그러면 이제 지수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2차 방정식에 우리 배웠던 근의 분리예요.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 하면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여기가 1이면 되겠죠. 그럼 이거 조건 뭐야?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요. 따라서 25 마이너스 4k가 0보다 커야 되고요. 두 번째, 대칭축이 1보다 커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얘 대칭축은 2분의 5입니다. 그래서 t가 이꼴 2분의 5니까 여기가 대칭축이니까 당연히 1보다 크고요. 세 번째, 1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1 빼기 5 플러스 k가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지? 이게 물론 세 번째 조건이지만 두 번째 조건이 당연히 성립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1번에서는 k가 4분의 25보단 작아야 된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구보다는 4보다는 커야 된다가 2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둘을 한꺼번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4부터 4분의 25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정수 K가 몇 개냐?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K가 몇 개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요 사이에 있는 정수는 5와 6, 7은 안 되겠죠? 7은 4분의 28이니까 따라서 5와 6 두 개밖에 없구나. 그래서 정답은 2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77번 함수 fx는 x가 1보다 작을 땐 요놈,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땐 요놈, gx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얘에 대해서 g와 f의 합성함수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곱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끝났지. g와 f의 합성함수라는 놈은 x가 1보다 작을 때는 2의 a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x승이 되는 거고요. x가 1보다 작을 때. 그지?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당연히 2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4승 플러스 2의 3x 마이너스 4승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지? 이건 언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됐죠? 그러면 봐. 2의 x승과 2의 마이너스 x승은 각각 연속인 함수이고 연속인 함수 둘을 더했으니까 이거 자체는 연속입니다. 따라서 요놈 두 개 더한 요놈도 연속이고요. 요렇게 두 개 더한 요놈들끼리도 연속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얘가 불연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x는 1에서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얘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x가 1로 올 때의 우극한과 x는 1에서의 함수값은 그냥 누구로 똑같겠어? 2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승으로 똑같을 거고요. 그놈과 얘가 1로 다가가는 좌극한, 그죠?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다가가는 좌극한 값이 같아야 되는데 이 좌극한 값이라는 게 결국 얘들이 연속함수였으니까 그냥 여기다 1 대입했을 때 함수값과 똑같을 거라는 거죠. 2의 a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놈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곱을 구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정리하면 이놈이 2의 a승, 2의 a승분의 1이라는 놈이 요거 2분의 1이니까 2분의 5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양변에 2 곱하기 2의 a승을 곱해버리면 2 곱하기 2의 2a승이 되고요. 그죠? 빼기 5 곱하기 2의 a승이 되는 거고요. 플러스 2가 이꼴 0 이렇게 됩니다. 됐지? 그러면 2의 a승을 t로 치환하면 2t의 제곱 빼기 5t 플러스 2는 이꼴 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게 지금 2의 a승을 t로 치환했고 당연히 t는 0보다 큽니다.
그러면 이 인수분해 되죠? 2, 1, 2, 1 둘 다 마이너스니까 결국 t는 2거나 2분의 1이라는 값을 갖게 될 거고요. 이 t가 2의 a승이니까 요놈이 2의 1승이거나 2의 마이너스 1승이라면 a는 1 또는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는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따라서 모든 실수 a 값들의 곱구하라 그랬으니까 1과 마이너스 1을 곱한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됩니다. 별거 없죠? 예. 이 경우에는 또 여러분들이 배웠던 연속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방정식 이놈이 실근을 갖기 위한 양수 a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할 때 m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요거 우리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의 x승 플러스 마이너스인가요? 요 놈을 마이너스 2의 x승분의 1 요 놈을 t로 치환해 주시면 됩니다. 치환과 동시에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거 2의 x승 플러스 2의 x승분의 1을 t로 치환하는 경우는 이거 어떻게 범위를 구하는지 할 줄 압니다. 우리가 배웠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에 의해서 얘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어버리면 도대체 이 t 값의 범위를 어떻게 구할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럴 때는요, 그래프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누구의 그래프를 그릴 거냐 하면 y는 이꼴 2의 x승과 y는 이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러면 일단 그려놓고 생각을 해볼까요? 자, 대충 그리면 됩니다. 범위만 알아내면 되기 때문에 2의 x승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 2의 x승의 그래프에서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 마이너스 y를 넣은 거랑 똑같으니까 이걸 원점에 대칭 이동시킨 겁니다. 그러면 자,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놈이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의 그래프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개를 더하면 t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네 둘을 더했을 때 t의 그래프,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더한 놈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요. 당연히 x가 0일 때는 0을 지나갈 거고요. 그 다음 이 중간에서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x가 무지하게 커지면 한 놈이 0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함수값이 거의 그냥 2의 x승의 함수값과 똑같아집니다. 왜냐하면 x가 클 때는 결국은 2의 x승 플러스 0의 꼴이 될 거 아니에요. 요 놈이 0에 가까워지니까. 물론 0은 아니겠지. 0에 가까운 값이니까 이 그래프의 함수값이 얘랑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얘랑 아주 근사하게 붙어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x가 음의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번에는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아주 x가 작아질 때 이거와 이거의 함수값을 더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에다가 플러스 0의 값이 더해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물론 얘는 0은 아니겠죠. 0에 무지하게 가까운 값이니까 그래프는 얘 그래프에 아주 가깝게 붙어가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 이놈의 그래프를 보면 정확하진 않아도 어쨌든 이 t라는 놈이 양의 무한대에서 음의 무한대까지의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거.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4점짜리 29번에 나왔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하되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이 둘을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x가 음의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 둘을 더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두 개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t값의 범위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그러면 어찌 되었든 간에 t값의 범위는 뭐가 되는 거야? 실수 전체. t는 실수 전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지? 그러면 자 이제 요 놈인데 4의 x승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승이란 놈은 2의 x승 빼기 2의 마이너스 x승의 전체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의 x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입니다. 이 놈은 t제곱이죠.
플러스 얘랑 얘랑 곱하면 2의 빵승이기 때문에 1 나와서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은 t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at 플러스 7 이꼴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정리하면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9 이꼴 0 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x값이 실수란 얘기고요. x가 실수의 근을 가질 때 t도 실수의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얘가 실근을 갖기 위한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로 바뀌겠네요. 그래봤자 판별식 D 보시면 되고요. a의 제곱 마이너스 3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그냥 풀어주면 되겠죠? a가 6보다 크거나 같건가 a가 마이너스 6보다는 작거나 같다. 근데 양수 a의 최소값 구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a의 최소값은 6, 즉 요놈이 m이 되겠네요. 그지? 그러면 m제곱은 얼마? 이놈 제곱한 36이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문제, 요 2의 x승 빼기 2의 x승분의 1, 요 범위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세요.